2026학년도 올해 대입의 전반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5가지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험생 수 증가, 정확하게는 고3 학생 수 증가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작년부터 이어지는 이슈들인 의대 정원, 그리고 수능의 다양한 활용 방법, 그리고 무전공 제도와 정시 학생부 반영대학의 증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험생 수 증가인데요. 해가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경향성을 벗어난 게 작년과 올해입니다. 작년 고3 학생 수는 재작년에 비해서 1만 3천 명 정도 증가했었고요. 올해는 증가폭이 훨씬 더 커서 작년보다 4만 명 정도 늘어납니다. 10%가량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학 선발 인원도 같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지 않을 텐데, 학생 수는 10%가 증가하지만 대학 선발 인원은 1% 정도, 4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학생들 입장에선 대입의 문이 좁아졌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대입의 문이 좁아지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 커트라인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높아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특징도 커트라인의 상승을 이끌 수도 있죠. 바로 의대 정원입니다. 작년 대입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되었던 것이 의대 정원 증가였죠. 재작년에 비해서 1,500명가량 늘어난 4,500명을 선발했는데요. 올해 의대 정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이 작년에 발표했었던 전형 계획으로 보면 모집 정원이 4,978명으로 작년 의대 선발 인원보다도 500명이나 더 많은 상태인데요. 이 정도의 인원 그대로를 선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의대의 입장은 대폭 감축해야 된다는 것인데, 의대 의견대로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주호 교육부총리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대 정원은 다시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대 입결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연쇄적으로 다른 대학들의 입시 결과도 조금씩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 수험생 수의 증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인 의대 정원의 축소는 올해 대입 입결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 수능 활용 방법의 다양화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건 작년에 시작된 변화인데요. 바로 자연계열학과의 사회탐구 허용대학 증가입니다. 기존에는 서울 주요 대학들의 공대, 자연과학대학 이런 곳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능에서 물리나 화학 같은 과탐을 반드시 응시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탐구 영역에 상관없이 공대 같은 자연계열 학과에도 정시 지원할 수 있게 제한을 푼 대학들이 많습니다. 작년 정시에선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를 제외한 전 대학이 이런 식의 전형 변화를 가졌었고요. 올해는 고려대와 홍익대도 사탐을 받아주기 시작해서 사탐 선택자의 대학 선택폭이 더 커지기도 하죠. 이렇게 대학들의 전형 변화에 맞춰서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학생이 크게 늘었었습니다. 작년 수능 접수 건수를 보면 사탐 선택은 재작년에 비해서 8만 5천 건이나 증가했고, 과학탐구 선택 건수는 5만 건이 줄었습니다. 생윤이나 사문 같은 사회탐구 과목이 물리, 화학에 비해서 쉽다, 이런 인식이 학생들에게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올해는 이런 경향성이 더 짙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선택폭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 작년에 이렇게 사탐론을 한 학생들의 경험이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진학사에 입력된 수능 성적을 보았을 때 작년에는 사탐 성적이 과탐 성적보다 높은 학생들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이런 자연계열 학과들의 사탐 허용 외에도 수능 활용 방법이 작년부터 다양해졌습니다. 성균관대는 작년부터 학생들의 수능 성적을 한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2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더 좋은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했고요. 올해는 서강대도 그렇게 선발합니다. 또 가톨릭대는 수능 4개 영역을 모두 활용하는 전형도 있지만 3개 영역만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는 등 대학들의 수능 성적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도 올해 대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은 무전공 제도입니다. 무전공 제도라는 건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다음에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존에도 이화여대라든지 홍익대 등 무전공 제도로 상당한 인원을 뽑는 대학들이 있었지만 작년엔 거의 모든 대학이 이 무전공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을 이 무전공 제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많은 대학들이 도입했는데요. 학생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의 주요 관심은 그냥 일반 학과로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무전공 학과로 지원하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까였죠. 지원 전에 합격 예측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는 인문계열 학과와 비교하면 무전공의 입시 결과가 높을 것처럼 생각이 됐었고요. 자연계열 학과와 비교하면 무전공의 입시 결과가 낮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유리한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무전공의 선호도가 높은 것처럼 보였었고요. 자연계열은 무전공보다는 컴공이나 소프트, 화공 등 이런 특정 학과로의 선호도가 더 높아서 무전공의 입시 결과가 낮을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실제 입시 결과는 아직 대학들이 결과를 다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까봐야 알겠지만 가장 먼저 수시 입결을 발표한 가톨릭대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무전공 입결이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고요. 자연계열은 반대로 무전공의 입시 결과가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이건 학생들의 지원 심리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인문계열 무전공은 입시 결과가 높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피했고요. 자연계열 무전공은 오히려 입시 결과가 낮을 것 같으니까 나도 한번 지원해볼까? 이렇게 학생들이 몰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올해에도 어쩌면 무전공과 일반 학과 사이의 입결 차이는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대학이 발표하는 작년 입시 결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가톨릭대처럼 인문계열의 입시 결과가 낮은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거기에 올해는 많은 학생이 몰릴 수도 있고요. 자연계열은 반대의 경향을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특징은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지만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고려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는 연세대와 한양대 그리고 성대 사범계열에서 학생부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적용되는 2년 뒤를 위한 선제적인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성적 산출이나 수능이 변하게 되는데 내신이나 수능의 변별력이 지금보다는 다소 약해지기 때문에 내신 그리고 수능 외에 다른 평가 요소를 도입해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올해의 데이터를 보고 2028학년도에 수능과 내신의 반영 비율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 학생부의 변별력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두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시험해보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2028학년도에는 정시에서도 교과 역량 평가를 더 강화하고자 한다는 의도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올해 대입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탐런이라든지 정시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